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년에 이혼하고 8개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늦은 나이라 할 수 있는 34세 결혼했고, 헤어진 전 남편과는 동갑내기로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은 아이 낳고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제가 선택한 결혼인데다 이혼 역시 제가 선택한 것인데 부모님 도움을 바라고 얹혀 사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결혼하면서 자기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남들 하듯이 결혼하면 애 낳고 재산 불려가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둘 사이의 문제보다는 주변 상황들이 부부 사이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합가 요구에 질려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전 다툼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남편은 아내인 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시어머니 입장만 대변하기도 했네요. 그런 사람과 앞으로 제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이까지 가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혼이라는 강수를 뒀고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저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친정엄마도 딸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선영아, 엄마는 네가 하는 결정 믿지만 너 애까지 가지고 이혼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김서방은 도저히 자기 주장을 안 굽힌다 그러든 내가 불러서 좀 타일러 볼까? 소용없어, 엄마. 이번에 보니까 남편도 전혀 내 편 아니더라. 내가 강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사람인걸. 엄마, 내가 혹시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우리 같은 상황이 오면 부모 모시고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어머, 얘, 그런 생각 말어.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구나. 결혼하면 마누라 자기 새끼가 우선인 거지. 아, 대체 그러려면 엄마랑 살지 결혼을 왜 했다든. 엄마는 뭐 시어머니 안 모셔봤는 줄 아니? 내 집에서 방귀도 마음대로 못 끼는 게 사람 사는 짓이야? 밥 먹고 트림 한 번 시원하게 못해.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가. 징역살이나 매 한 가지야. 아휴, 그런 걸 아니까 너를 마냥 말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엄마, 나도 이혼하는 게 왜 안 두렵겠어. 당연히 뱃속의 아기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지.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질 생각이야. 애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야. 요즘 혼자서도 야무지게 아이 기르고 사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잘 해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 2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합가 요구를 받아서 이혼했습니다. 합가 요구만 한 게 아니라 거의 짐을 막무가내로 들이밀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짧았던 결혼 생활이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니 긴 세월 동안 겪을 일을 다 겪은 듯한 기분입니다. 결혼할 때는 뭐 남들 하듯이 그리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 형편 비슷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독립적인 편이라 혼자 힘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이미 있었다는 점이네요. 저는 프리랜서 소득자이고 남편은 월급쟁이인데 제가 소득이 딱 2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마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수입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 아닌 경우가 거의 없고 남자들도 여자가 돈 잘 벌면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만약 남자 쪽이 월등히 저보다 나은 상황이라면 시댁에 그만큼 해야 하는 거니 오히려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저의 덕을 많이 보는 걸 알고 있었기에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결혼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구구절절 설명해 줬는데요. 선영아, 우리 형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 그때 우리 엄마가 형 장가 보내느라 전세 얻은 돈 보탰다고 엄청 애쓰셨거든? 형 순회 처가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우리 엄마가 안 도와주면 진짜 월세집에서 시작해야 할 뻔했어.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나중에 우리들 나눠주라고 한 시골 땅 팔았지 뭐. 시골 땅이라 팔아봤자 진짜 전세 얻을 돈도 안 나오더라. 엄마가 너무 힘드셨는지 나는 최소한 3년은 더 모아서 장가가라고 하신 건데 일찍 가서 자리 잡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보태줄 돈이 전혀 없으시다네?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 지난번에 자기 집 인사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계속 한숨 쉬면서 말씀은 하시더라. 신혼집은 일단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려. 내가 4년 전에 분양받아서 지금 전세 놓은 집이 있거든? 마침 내년 3월에 전세 만기니까 그때쯤 결혼날 잡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나도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세입자 내보내려면 목돈이 들긴 하지만 대출 조금 받지 뭐. 정말? 그래주면 내가 너무 고맙지. 그럼 다른 데 돈 드는 건 내가 최대한 보탤게. 와, 내가 마누라 하나는 진짜 잘 골랐네. 나 장가 잘 가는 거 맞지? 아, 큰 고민 하나 해결됐다. 진짜 고마워, 자기야. 집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서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살아야 하나 고민했지 뭐야? 저에게 그렇게나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집안이 아주 못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도 장가 미천 하나도 지원 못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돈 잡아먹는 귀신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보다 4살 위의 형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형은 회사 다니는 게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라 결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다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할 때도 하나도 모아둔 돈이 없어서 자기 엄마에게 집 안 해주면 장가 안 가겠다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골 땅까지 팔아 전세자금 마련해 준 거라고요. 그 얘기 듣고 혹시 이 집은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형이 복병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한 건 맞습니다. 친정 시댁 두 집 다 재산이라고는 지금 사시는 집이 전부이신 분들이라 따로 지원받기가 힘들었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연애 기간 동안 몇 번 만나본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셨지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시지 않아 10월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차남인데다 시아버지 되셨을 분은 남편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신 어머니 노후자금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혼수와 결혼 비용을 보탰고요. 그렇다고 제가 집을 냈다고 해서 돈을 하나도 안 쓴 건 아닙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솔직히 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집 문제를 해결했더니 시어머니도 예단 문제는 간소하게 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고깝게 굴었다면 저는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살짝씩 며느리 눈치는 보던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교제하면서 간혹 식사도 하고 집에 놀러 간 일도 종종 있었지만 딱히 제가 불쾌하거나 기분 나빴던 적은 없어요. 굳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 정도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나는 절대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나 운동하는 모임에 형님도 그러더라. 자기는 자식한테 절대 효도 같은 것도 기대 안 한단다. 내리사랑이니 그저 부모 자식한테 다 내어주는 건 당연해도 효도 받을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 결혼하면 나한테 잘할 생각보다는 니들이 서로 오순도순 살 생각하렴. 엄마도 참. 자식이 왜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해? 엄마, 걱정 마. 혹시 나중에 엄마 아픈데 형이 엄마 안 모신다고 하면 내가 모실 테니까.
아이고, 말만 들어도 황송하네. 근데 나는 아프다고 자식한테 기대 살진 않으련다. 그냥 요양원 들어가고 말지. 엄마, 요양원이라니.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엄마는 요양원 들어갈 일도 없을 거고 자식들한테 대접 잘 받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네 와이프 될 사람 앞에서 큰일 날 소리 한다. 얘 아가, 걱정 말어. 나는 옛날 시어머니처럼 며느리한테 이상한 요구하는 사람 아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을 싫어하지 않으시면서도 저를 의식하셨는지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예의상 남편처럼 말만이라도 같이 살겠다고 맞장구를 칠까 하고 잠시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상황에서 대꾸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제 의사도 부드럽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세련돼서 자식들하고 살 생각 다들 잘 안 하세요. 사실 저만 해도 20대부터 부모님 집에서 독립했는걸요. 지금도 저는 엄마 집 가면 2박 3일 이상 못 있어요. 엄마 잔소리 힘들어서요. 친엄마도 불편한데 시어머니는 더 하겠죠. 어머니도 생각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나중에 혹시 입주하고 싶은 실버타운 같은 건 생각해 두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버타운이라는 말을 하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긴 하더군요. 뭐? 실버타운? 예, 실버타운이 얼마나 비싼 곳인 줄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자식 있는 내가 그런데 왜 가니? 네? 조금 전에는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에게는 기대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원.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다. 예, 너는 일절만 하면 될 것을 무슨 실버타운 얘기까지 하고 그래? 암튼 니들이 정 나를 모시고 산다면야 생각해 보겠지만 내가 멀쩡히 내 집 있는 나는 그럴 일이 없다 이 소리야.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여서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며느리 구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간 보고 이래도 되나 보네 하고 슬슬 함부로 대하는 거죠. 우리 시모가 딱 그런 분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어머니나 남편이나 염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건만 왜 결혼하고 나니 180도 바뀌었던 걸까요? 결혼하면 돌변한다는 말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듣긴 했는데요. 그게 나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게 딱 그 말이구나 싶네요. 아무튼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둘 중에서 큰아들에게 올인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만 해도 월급쟁이로 생활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권고사직 당하고 치킨집을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딱히 아들을 차별한다기보다는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잘 되어야 집안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늘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결혼했으니 네 아주버님한테 잘해라. 우리 집은 네 아주버님이 잘 풀려야 돌아가는 집안이야. 네 시아버지 대신이다 생각하고 잘하면 마음이 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형제끼리 결혼하고 나면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쁘지 우애 좋게 지내는 경우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아주버님이지 제가 왜 계시지도 않는 시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머니, 지금처럼 집안 행사 신경 쓰고 형님 옆에서 잘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뭘 더 잘해야 할까요? 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까 알려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어볼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뭘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에 기가 막히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결혼하고 나서 형제 우애는 다 마누라한테 달린 거다. 너희 부부는 둘 다 돈도 잘 벌고 너는 집도 있고 걱정이 없다만 형이 동생만 못해서 혹여 자격지심 가질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너는 항시 네 아주버님이나 형님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혹시 형님 내가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좀 도와줘. 그럴 때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누구 도움을 받겠니? 어머니가 말씀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딱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늘 아주버님 내외가 우리보다 못 사는 게 너무 신경 쓰이셨던 겁니다. 게다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언제 망할지 몰라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저는 어머니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에게도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우리 큰아들 기도는 나오는데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 기도는 안 하게 되지 뭐냐. 아마 니들이 잘 사니까 내가 안심하나 보다. 에휴, 네 아주버님 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저는 큰아들 기도만 나온다는 어머니 말은 웃고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셨습니다. 어머니 기도대로 아주버님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쾅쾅 잘 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였죠. 아주버님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던 때가 장사하는 것보다 덜 힘든 거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주버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 집안에는 아버지가 없으니 자기가 시아버지 대신이고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돈 없어서 사람 구실, 아들 구실 못한다는 한탄을 얼굴 볼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럼 스스로가 열심히 일어나면 되는 건데 왜 주변 식구들을 그리 힘들게 하는지. 가족끼리 모이면 늘 돈 얘기 때문에 가시방석을 만들곤 했습니다. 나는 장사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어머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에 면접이라도 봐볼 걸. 왜? 요즘 매출이 영 안 나오니? 매출이 나오면 뭐 하냐고요? 재료비에 인건비에 남는 것도 없고 월세랑 상가 관리비가 아주 사람 잡는다니까요. 아,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월세 내면서 절대 장사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구조가 그래. 애초에 돈이 있는 놈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고. 형, 세상 탓은 그만하고 조금이라도 남겨 먹을 궁리를 하면 되잖아. 그럼 형수더러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 건 어때? 애 봐줄 사람 없어서 그런 거면 엄마한테 좀 부탁하면 되잖아. 인건비만 아껴도 그게 어디야? 안 그래요, 형수?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는 형님은 이미 얼굴이 종이장 구겨지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사실 형님은 이제 갓 돌진한 아이를 봐야 하는 것도 힘든데 치킨집 일까지 도와줘야 하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제가 아직 수유도 안 끝난 아기를 놔두고 남편 가게 어떻게 나가요? 그건 서로 얘기 끝난 거니까 그런 말 마세요. 그래 여보. 형님 아직 애 때문에 일 돕는 건 무리야. 애 맡기면 누구든 돈은 줘야 하는 거고 그 돈 들이느니 형님이 애 키우는 게 나은 거지.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거기서 그만해야 함에도 한마디를 꼭 더해서 형님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저녁 시간에 몇 시간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형수, 형이 힘들 때 자리 잡게 도와주는 건 가족들이 해야죠. 나도 집사람이 도와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아. 암튼 돈 없으니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자기 형 눈치 보고 사는 게 워낙 익숙한 사람이라 온 가족이 형을 도와주는 걸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저는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알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아주버님이 실직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 선언했을 때 집안에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직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리겠다고 하자 형님이 이제 아기 데리고 이혼하겠다고 아주 난리를 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긴 저는 형님 입장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바로 회사 때려치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느 여자가 반기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노후자금으로 들고 계시던 큰돈을 깨서 아주버님을 도와준 덕에 이혼은 안 한 걸로 압니다. 그 사실 알고 나서 제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어머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니 노후에 쓸 돈까지 아주버님네 다 퍼주시지는 마세요. 그러다 어머니 나중에 정말 돈 필요할 때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보험도 다 드러나는데 뭐가 큰돈 들어갈 일이 있겠니? 아들 잘 되는 게 우선이지. 네 걱정이 뭔지는 알겠다만 이럴 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너도 십시일반 네 형님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네?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아주버님 사업은 아주버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온 가족이 다 힘들어야 하나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만 할게요. 저의 대답에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며느리 말이 맞으니 뭐라 대꾸는 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형님과 그리 사이가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형님이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조카 선물이나 용돈을 따로 챙겨주긴 했습니다. 형님 얘기 들어보니 그 집도 복잡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생활비를 주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저 이혼할 때는 형님이 싫은 소리는 안 하셨네요. 아마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셨던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에 꽤나 마음을 쓰셨습니다. 부부가 돈 문제가 아니면 다툴 일이 없다면서 한숨도 자주 쉬셨고요. 어머니가 노후자금을 깨서 형님네를 도와줬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 통해서 다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실 때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님네에 비하면 저는 수입도 많고 먹고 살 걱정도 안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벌이가 저보다 적기는 해도 직장이 제법 탄탄한 곳입니다. 연봉 5천 정도의 상여금까지 하면 솔직히 제가 일 안 하고 빠듯하게 살아도 살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바짝 돈 모아서 50살 넘어서는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이 낳는 걸 미루고 부를 축적하는 데 신경 쓰자고 결혼 초부터 다짐을 받아놓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딱 2년만 돈 더 모아놓고 아이 가지자? 형님 보니까 애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 나는 애 없이 살아도 되지만 당신은 아니지? 형님네 힘든 거 보니 더더욱 아이 가지는 걸 미루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결혼 1년 지나면서 아이 왜 안 들어서냐고 묻기도 하시고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때마다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에 아주버님 가게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머니가 돈을 좀 빌려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남편이랑 크게 다툰 시점이라 오랜 시간 냉전 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남편과 어머니는 딱 3천만 원만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도와달라고 저를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때는 이혼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가서 며칠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과의 냉전 시기에 어쩌다 보니 아이가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필 남편과 사이도 안 좋은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지만 남편이 아빠이니 말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 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막상 아이가 생기니 고민도 안 하고 아기를 낳자고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막상 아이가 생기니 고민도 안 하고 아기를 낳자고 하더군요. 여보,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있겠어? 그럼 인생이 아니지. 그깟 돈이야. 2년 더 번다고 우리가 뭐 수억을 벌겠냐 이거야.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없잖아. 나도 벌고 당신도 버는데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일 좀 줄이는 게 어때? 전혀 계획을 안 했던 거라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애를 안 낳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 나한테 온 생명인데 당연히 낳아야지. 근데 당신 앞으로도 자꾸 형 때문에 나한테 돈 얘기하면 정말 곤란해? 어머니가 그런 말 하셔도 당신은 말려야지. 같이 나를 괴롭히면 어쩌라는 거야?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정말 이혼이야? 어머니께는 내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행동 조심해줘.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엄마랑 방법 찾았으니까. 당신 돈 안 빌려줘도 돼. 형한테 몇 천만 원 그까짓 거 줘봤자 몇 달도 못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애나 생각하자. 무슨 방법을 찾았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저의 임신을 안 사실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찾아온 생명이니 그깟 계획 좀 틀어지면 어떠랴 하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임신한 초반에 집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언제 터질 것 같이 불안했던 사건이 바로 터지더라고요. 시 아주버님은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접는 게 아니라 사실 망한 거죠. 매달 월세, 모에 마이너스만 쌓여가니 결심은 잘했지만 문제는 가게 보증금은 그동안 적자를 막느라 대출받은 걸로 다 꼬라박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너무 놀랍게도 아주버님은 겁도 없이 일수돈에 사채까지 쓰셨더라고요. 결국 결혼할 때 어머니가 땅까지 팔아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려먹게 생겼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생 내외라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역시나 이번에도 본인을 희생하시더라고요. 글쎄, 살던 집을 팔아서 아주버님을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집까지 팔아서 아주버님네 보태준 거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라고는 남은 게 어머니 가진 집 하나뿐인데 아무리 자식 일이 중요하다지만 자기 목숨줄 같은 집까지 팔아서 보태줘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 말리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어머니 집 팔면 집 판 돈 다 아주버님 퍼주고 어머니는 어디서 사신대? 형님이 모시고 산대? 그거 아니잖아. 좁은 집에서 어머니까지 어찌 살겠냐고. 그렇다고 매달 돈 들어가는 월세집에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아주버님 돈 들여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당신 어머니 꼭 말려. 절대 집 팔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어머니가 결정한 일에 토를 댈 수 없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 내가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엄마는 이미 결정하신 것 같던데. 형님도 어머니가 이번에 보태주면 빚도 갚고 다시 잘해볼 거래. 형이 신용불량자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고 하신 걸 내가 어찌 말리냐?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우리한테 불똥 튀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설마 나 모르는 꿍꿍이 같은 거 있는 거야? 꿍꿍이는 무슨 그런 거 없어. 당신이야말로
설마 우리 엄마가 집 팔면 나중에 우리 몫이 없어져서 더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야말로 당신한테 실망이다. 당신은 너무 욕심이 많아. 내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당신 집안 식구들이 전부 이상한 거야. 내가 팔아봐야 3억도 안 되는 그 아파트가 탐나서 이러겠니? 암튼 어머니 집 파는 거 정말 실수하시는 거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어머니 갈 데 없다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당신 이혼 각오해야 할 거야. 난 분명히 경고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 말 함부로 하지 마. 이혼이라니. 난 우리 애를 한부모 가정에서 기를 생각 전혀 없어.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야. 어머니가 집 한 돈 아주버님 다 줘버리면 아주버님이 고맙습니다 하고 어머니 모실 양반이냐고. 내 말 명심해 당신. 줄 똑바로 서란 얘기야. 그때 미적지근하던 남편놈의 태도를 보고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결국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처분해 또 아주버님의 치닥거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일이니 그 이후 일어날 일들은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집 팔아서 아주버님에게 홀랑 주고 오갈 곳 없어진 어머니를 아주버님은 나몰라라 했고 심지어 그 돈을 가지고 형님 친정이 대천으로 내려가 펜션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때까지는 형님 댁이 기거했지만 형님네 친정이 있는 동네까지 내려가 아들에게 얹혀 사는 건 싫으셨을 겁니다. 절대 자식에게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하시겠다는 분이었는데 상황이 그리 되니 완전 말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웃긴 건 제 눈치를 보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형님네가 대천 내려가기 한 달 전쯤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어머니가 저 입덧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자며 나간 자리에 대뜸 한다는 소리가 너도 얘기 다 들었지? 큰애가 시골 내려가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 거. 그래서 네 신랑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니들 집에 들어가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봐주는 게 어떨까 싶어. 그럼 너도 일하는데 몸이 좀 편하지 않겠니? 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소리를 기어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작에 말했잖아요. 이런 일 생길까봐 절대 집 팔지 말라고 한 건데 최소한 어머니 큰소리 칠 수 있는 돈은 놔두셨어야죠. 죄송한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합갈 생각 없어요. 가까이 살면 몰라도 같은 집에 살림하는 건 저 싫어요. 제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가 계시면 저 일해도 지장 있고요. 이미 네 신랑이랑 얘기 끝난 거야. 네 허락받자고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겠다는 거 아니야. 설마 니 땡전 한 푼 없이 이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 먹고 죽을 돈은 있으니 걱정 말어라. 저는 어머니에게 합가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머니는 제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뻔뻔한 태도였고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일단 남편과 해결을 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어머니와 뒤에서 작당 모의를 끝낸 상태였는지 제가 어머니 합가를 얘기하니 도끼 눈을 뜨더군요. 여보, 우리 어머니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어. 형은 지금 어머니 모실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이번 일은 당신이 양보해줘. 나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암튼 당신 알아서 해. 어머니 따로 집 얻어드리던지 형제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아들네 멀쩡한 집이 있는데 단칸방 월세 사셔야겠냐? 암튼 우리 엄마 내가 모실 거니까 당신은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줘.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이 집 당신 집 아니고 내 집이야. 내가 싫다는데 당신이 왜 함부로 결정하는 거야?
남편과 다퉜지만 그 인간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는 정말 짐을 우리 집에 계속 옮겨 놓더니 아주버님 가족이 대청으로 내려가기 며칠 전 기어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저는 한창 입덧 때문에 괴로워서 하던 일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 신경질이 뻗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와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겠다고 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방을 안 비워놓은 거니? 너 정말 시어미를 모른 척 할 생각이었어? 안 되겠구나. 어쨌든 나는 오늘부터 네 집 안방을 좀 써야겠다. 작은 방은 답답해서 싫어. 나는 방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니 그런 줄 알아라. 이따가 아비 오면 짐 정리 시키마. 너는 네 할 일 해. 어머니, 갑자기 부부 안방을 내어달라고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머니랑 학가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예, 그럼 갈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내쫓기라도 하겠다 이거니? 설마 너 갈 곳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낼 정도로 독종이었니? 너 설마 애도 뱃속에 가진 지금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은 거냐? 아서라, 나는 내 손주가 아빠 없이 크는 꼴은 못 본다. 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가지니 섣불리 남편과 헤어진다는 결심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왜 내쫓겠어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 저 없는 집에서 어디 아들이랑 잘 지내보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대충 짐을 꾸려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말릴 생각도 없으셨고 콧노래를 부르며 본인 짐 정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친정으로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부모님께는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처음에 당연히 이혼을 말리셨어요. 대한민국 엄마 중에 아이 가진 딸이 이혼하겠다는 거 그냥 두고 볼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제 고집을 알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친정으로 온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길래 똑똑히 말해줬습니다. 내가 전에 한 말 기억하지? 혹시나 했던 일이 역시나 일어났네. 내가 그랬지? 우리한테 불똥 튈 거라고. 여보, 그냥 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랑 다 같이 사이좋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괴롭히기를 했어. 아님 뭐 험한 말을 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은 애초에 방법이 틀려먹었어. 이런 중요한 일이 나는 쏙 빼놓고 당신이랑 어머니만 쑥덕거리고 결정한 거잖아? 당신 집 아니고 내 집에서 같이 사는 문제인데 이런 곤란하지. 암튼 나는 이미 마음 정리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랑 알콩달콩 잘 지내봐. 나는 빠져줄게.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며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물론 남편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왔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혼쭐 나고 도로 돌아갔네요. 저는 협의이혼 서류 주면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혼 소송할 건지 태어날 아이 양육비 잘 협의하고 빨리 이혼할 건지 말입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가 건네는 서류를 받아갔고요. 결국 집도 급매로 내놓았어요. 이혼하면 그 동네에서 살기 싫었고 힘들게 마련했던 집이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이미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정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더라고요.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으니까 역시나 연락이 많이 오더군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아이의 비번을 가르쳐주고 미리 저에게 연락만 해주면 언제든 열고 들어가서 집을 보여주라고 언질해 놓았습니다. 친정에 있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너 설마 이 집 내놓은 거니? 왜 내가 집에 있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는 거니? 응?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랑 살기 싫다고 입시까지 해서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 못할 거 없죠. 계약할 사람 나타날 때까지 집은 계속 보여줄 거니까 싫으면 나가 계시던가요. 어머니가 전화기 넘어 부들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아마 어머니가 있는데도 집을 여기저기 살피고는 바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나 봐요.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약 일정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 날짜까지 비워달라고 했어요.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집 근처로 찾아와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 이혼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저를 보고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보, 당신 정말 이 집 팔고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이쯤 하면 됐잖아.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볼 테니까 이제 그만해. 우리 어머니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셨어. 내가 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어? 예, 아가. 홀몸도 아닌데 이제 그만 성질 부리고 집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막무가내로 안방 내어달라고 한 건 사과하마. 그렇다고 일을 그르치면 되겠니? 이혼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애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 안방 내준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합가 문제를 저 빼고 두 분이서 정했다는 게 문제예요. 두 분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빠져준 거고요. 제 집은 가져가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죠? 저 설득하러 오신 거면 잘못 오셨네요. 들어가세요. 내가 잘못했다지 않니? 일단 너 애 낳을 때까지는 같이 지내다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당장은 나도 방법이 없어. 그래, 여보. 일단 당신 애 낳을 때까지는 어머니랑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집은 절대 팔지 마, 어? 이미 계약했어. 당신은 어머니가 안방 차지해서 임신한 마누라가 친정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믿고 내가 어찌 사니? 자, 온 김에 서류에 사인해. 오늘 서류 사인 안 하면 이혼소장 받을 각오하고. 어머니도 아들 도로 찾아가시니 좋으시겠어요. 큰아들 다 퍼주고 효도도 못 받으셨는데 둘째 아들은 참 착하네요. 암튼 둘 다 오늘 이후로는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걸 끝내 거부했습니다. 둘 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앉아 버렸고요. 그 후 저는 집을 정리하고 친정집 근처로 배불러 오기 전에 아기와 같이 살 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몇 달 별거 후 집을 비워주고 나서 협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2년 남짓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간혹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싫은 사람을 견뎌가며 결혼 생활하는 게 더 힘든 일이죠. 암튼 저는 배부른 상태에서 이혼 후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 출산했고 아이 성은 엄마 성을 따르게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양육비는 받고 있어요. 다만 아이가 어려 면접 교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시댁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절대 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뜨릴 작정으로 내 의사 표현해야 같이 살던지 이혼하던지 답이 나오는 법입니다. 왜 우리나라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여자에게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면 엄마에게 죄송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효자로 변하는 걸까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할 마누라를 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희생양으로 삼는지. 며느리를 나쁜 년으로 만들면서 엄마와 아들이 합심하게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편이 되어 합가를 주장하니 의기양양하셨던 걸까요? 끝내는 이혼으로 아들의 가정이 박살이 났는데도 지금도 그런 마음일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혼과 동시에 한편이었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같이 박살났을 겁니다. 제가 떠난 자리에는
자기 엄마와의 불편함만 남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뒤늦게 후회하겠지만 소용없는 일인 거 알고 땅을 치겠죠. 아무튼 대한민국 아드님들 제발 합간이 뭐니 아들 돌이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 효도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결혼하면 본인의 바운더리를 가장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 놓치지 마시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 씩씩하게 아이 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